아니 너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준석과 CBS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 개혁신당이 나서서 나를 고발해? 너네가 그랬잖아. 독일과 덴마크 대통령 숙소로 쓰는 호텔에 영부인 접견실도 만들었다. 아, 근데 신기한 게 대통령 접견실은 마련하지 않았어요. 일단 세 분과 함께 잔바리를 좀 쳐내고 가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 신인규한테 일단 화를 좀 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신인규가 반정치 청산을 그렇게 외쳤는데 아직 청산이 안 돼서 그 반정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뭐 한마디 하면 계속 헤드라인에 뽑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갈수록 더해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로남불 끝판왕 그리고 저급함의 끝판왕 이준석 요거 잠깐 좀 항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이준석 씨와 CBS 간의 유착 의혹 이거는 이제 허은하 대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유착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이 나서서 저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제대로 조사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 개혁신당 이준석은 진짜 내로남불이 심합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김현지 실장 알지?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 참아서 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 경기혁신회의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이기인을. 그러자 개혁신당이 뭐라고 합니까?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입틀막 시도다. 너네가 나한테 한 거잖아. 너네가 나한테 한 거잖아. 내로남불이네. 최욱 씨 너무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화 더 날 부분 있습니다.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정작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김 실장 본인은 침묵한 채 민주당 지방 조직이 대리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 아니 너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준석과 CBS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 개혁신당이 나서서 나를 고발해? 너네가 그랬잖아. 정당에서 고발한 거죠. 정당에서 고발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준석이야. 이준석이 와 이거는 진짜 기분이 엄청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일부만 좀 보면은 예전에 건희 사랑이니 건사모니 하면서 영부인 팬클럽을 운영하던 분들을 보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김현지 여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혁신회의라는 조직을 보며 눈치 좀 챙겨라 이것들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현지 실장이 영부인이냐고.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마치 뭔가 아주 악의적인 상상을 하게끔 하는 정말 저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저급한 시도에 대해서는 잔잔하게 응해가지고 될 일은 없고 그냥 크게 한 방으로 그냥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은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레거시 언론이 이준석이라는 이 반정치를 키우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그냥 다 써주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란 윤석열이라는 말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본인이 윤석열을 만들었고 본인이야말로 주황 윤석열인데 주황색 윤석열인데 누가 누구한테 윤석열 딱지를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저 김현지 여사라는 저 공격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저급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반정치 수법인데 거기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기 위한 저는 하나의 빌드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매우 저는 딱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진짜 정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너무 저질이야. 아니, 비판 당연히 할 수 있죠. 주황색 윤석열.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저질이잖아. 저급하고 인상이 그냥 찌푸려지네. 진짜. 그러니까 인상이 확 찌푸려져.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이게 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그 어그로를 끄는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좀 당세가 약하고 소위 본인들의 몸값을 높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런 소위 말하는 미치광이 전략들을 계속 쓰는 건데 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저는 반정치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아까 최욱 MC님께서 이거 정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정치 뽀개는 폭격기 역할을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고 결국 이건 레거시 언론에 대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불쇼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더 큰 언론의 영향력을 갖는 것이 전 하나의 좀 해결책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저급하잖아. 그럼 우리 사회에 기성 언론이 이걸 다루지 않으면 저도 다룰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왜 다룹니까 제가. 근데 대한민국 기성 언론이 이걸 엄청 키운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신나서 또 해요.
더 저질스러워지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지금은 약간 서로 주고받는 식의 이 이슈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형국인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에 도움 전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이런 식의 정말 쓸데없는 이 반정치로 정말 한국 정치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공론화 그리고 더 알리는 부분이 네. 매우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내 침묵으로 이거. 네. 일 시키려고 했는데도 야 이것도 안 먹히네. 네. 다음에는 신윤규도 빼고 해야 될 거네. 자 그러면 김건희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그 김건희 수장고 침입 사건 저희가 다뤘는데 맞지? 침이 맞지? 도굴 의혹. 네, 도굴 의혹.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도 듣고 모니터링도 하고 기사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굴 의혹이 지금 거의 최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이야. 지금 현재. 그 전까지는 무속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수장고랑 무속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아.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도굴설이 도굴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가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굴설. 네. 혹시 뭐 다른 설 들어본 거 있습니까? 아니, 유력설? 저는 처음부터 도굴설을 저는 도굴 플러스 비즈니스설 도굴이야? 훔쳐가진 않더라도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업에 연관시켜서 누구에게 이권을 주느냐 뭐 21g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코바나 들면. 이런 쪽 네.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지금 거의 도굴설을 압도할 만한 주장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전수조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전수조사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더라고. 저도 보니까 되게 진지하게. 진지합니다. 넥타이 메고 합니다. 예. 도굴설 지금 거의 유력설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또 저희가 재밌게 했는데 저도 여러 군데 보니까 넥타이 메고 정말 없어진 게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그런 얘기 다른 많이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을 결론을 못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의아한 그렇죠. 정말 해괴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네. 저는 아무리 눈 감고 생각해봐도 도굴설 외에는 도굴설이야.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또 윤석열이 오려고 했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사업성이 안 나왔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좀 무산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한번 그 해봤습니다. 열쇠 가지러 간 사이 경복궁으로 갔잖아요. 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장고에 또 들어갔다라는 보도는 지금까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지 좀 알아보다가 좀 무산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도굴설. 해봅니다. 네. 하지만 전수조사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침묵을 얘기합니다. 네. 담당이 따로 있으신가요 오늘 뉴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희가 몰라요. 어느 쪽에서 치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하는 거 봐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다. 왜요?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왜요? 매우 불쾌합니다. 또 뭐가 불쾌? 본인은 화 안 내고 야 지금 나가서 화만 내고 왜 불쾌? 불쾌할 시간이 있었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해줄게 그냥. 나는 도굴설 플러스 주술설. 주술설. 그러니까 도굴설 플러스 얼레리꼴레리설인데 네.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주술이다. 주술은 예를 들면 왜 부적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수장고 안에 아니 수장고에서는 가져오고 훔쳐오고 고남령 거기서는 이게 뭘 붙여놓고 이랬을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문화재를 갖고 나왔다고요? 도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거랑 아니. 틀려? 자기가 말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덮어씌우고 그래. 20분 동안 왜 화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3월 2일 날 목요일 날 갔다가 네. 3월 5일 날 둘이서 침실에 들어갔거든. 예. 근데 그게 목요일과 일요일이에요. 근데 수장고에 그냥 가가지고 뭐 가족 열쇠 가지러 간 사이에 또 와버렸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엔 타이밍과 뭐에 맞춰가지고 자기네가 계산을 한 것 같고 아. 실질적으로 목요일날 왔다가 일요일날 또 갈 일이 없잖아요. 그 문화재 거기를. 또 갔어. 그러니까 왜 갔을까? 이거는 뭐 좀 시킨 거 아닐까 위에서 이렇게 뭐 청봉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건진이나. 그래서 무슨 저는- 의식이 필요하다. 네, 의식적으로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뭐 어디 부부끼리 백화점을 가도 아내가 먼저 와서 쓱 구경하고 아이 쇼핑 한 다음에. 저 갖고 싶다. 여보, 나 뭐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오빠 실록 하나만 줘. 실록 하나만 좀 줘. 저거 하나만 얘기 좀 해줘. 화한번 내. 아니 근데 그 부부가 그렇게 친해요? 금슬이 좋아요?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모르겠고. 10년 살았으면 금슬이 진짜 나빠질 때가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곤영합에 간 것 같아요. 네, 수장고 들렀다가 부부의 화합을 위해서? 부부의 화합을 위해서. 때문에 수장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수설로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김건희. 그러니까 순방 때마다 정말 별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네. 프랑스 순방 앞두고 이제 반려견 의전 요구했다는 게 또 있었죠. 나왔었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의 승강기 크기 등 뭐 여러 가지 무리한 의전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우리 대사가 초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게는 나라 망신이고 네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난해 초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기 전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이 독일이랑 덴마크를 순방할 순방하려고 예정이었어요. 했죠. 네. 그런데 순방 나흘 전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취소를 시켜버렸거든요. 결국은 취소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독일과 덴마크 대통령 숙소로 쓰는 호텔에 영부인 접견실도 만들었다. 네. 아. 김건희용 접견실을 또 만들었다. 이거는 만들었습니다. 네, 완료가 네. 됐습니다. 그렇죠. 순방을 안 갔을 뿐이지. 네. 예. 그래서 배를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큰 공간을 마련을 했다는 거야. 이게 근데 신기한 게 대통령 접견실은 마련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접견실은 없는데 김건희 접견실만 이렇게 마련을 해놓은 거야. 각각 독일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네, 맞아요. 야, 뭐야? 이것도 우리가 또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나 덴마크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일은 만무하고 이제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제 덴마크나 이게 준비를 했을 텐데 예. 독일이나 진짜 대한민국에 대해서 헛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체제가 이 국가 체제가 뭐 어느 나라는 뭐 왕정인데도 있고 네. 어느 데는 뭐 다양한 이제 정치 체제가 있을 텐데 네. 명백하게 대통령제하에서 아. 대통령 접견실에 대한 언급은 1도 없고 영부인 접견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와, 너무 어지러지했을 이건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도굴설, 비즈니스설 뭐 얘기했듯이 정말 독일이나 덴마크도 이거 왜 저러나 이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좀 애를 썼지 않았을까. 네. 너무 이상한 거죠 지금. 야,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오마이뉴스는 김건희가 자기를 위한 자체 행사를 여기서 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떤 해석을 합니까? 해석이 안 돼요. 요건 해석이 안 됩니다. 네, 해석이 안 돼요. 네. 이건 나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모양새가 안 예뻐서 그런 거 아닐까. 이 접견실이 좀 너무 사무적이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좀 사무적이다. 네, 그냥 책상 갖다 붙여놓은 것밖에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김건희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게 왜 필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석을 못 하겠어요. 아, 요건 해석 불가입니다. 네, 네. 근데 순방 전체적인 실무를 김건희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순방을 취소한 것도 김건희의 한 두세 달 전에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되고 난리가 나가지고 독일 가냐 마냐 김건희 네. 같이 마냐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준비 다 해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하는 김건희가 못 간다 그러니까 취소한 거 아닌가? 윤석열이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못 간다니까 윤석열이 취소했어요.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방 나가면 김건희가 이거 다 일정 조율하고 실무를 다 진두지휘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게 몇 번 들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경우는 3부 주가 네. 조작 관련해서 아예 그냥 김건희가 해먹으려고 지금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엔 연설 갔을 때도 김건희가 막 박수 치면서 전체를 총괄하는 모습. 네. 대신에 한번 그 해외 순방 갔을 때도 윤석열이 나가는 타임이 못 잡으니까 맞아요. 등 떼면서 막 나가라고 수신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진두지휘한 걸 맞다. 근데 그런 그거를 건 이제 정권 초기에는 약간 뒤에서 숨어서 했더라면은 요때 이제 덴마크 대놓고. 독일 때쯤에는 나 이제 접견실 만들어서 차라리 내가 그런 하는 게 것 같아. 낫겠다. 네. 라는 그런 좀 이상한 자신감이 반영된 거 아닐까? 너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사실 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연스러웠던 것 그쵸. 같아. 이제 그 전에는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진짜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감추는데 에너지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없어. 내부적으로도 그냥 대놓고 한 거지. 독일에서도 뭐 정권 교체 됐나 보다. 네. 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각도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공동체제도 아니야. 근데 윤석열 씨랑 싸운 거 아닐까요? 또 그렇게 갑니까? 네, 보통 새로운 설을? 우리 보통 이게 되게 부부간에 네. 어디 같이 가기로 했다가 둘이서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면 갑자기 한 명이 딱 차에서 내려버려. 나 안 가. 너 어. 혼자 가려면 가. 말아. 그렇지. 네. 근데 그때 가잖아. 그럼 죽음이잖아요. 결혼 안 해봤죠. 네. 윤석열이 순방 갈 수 없었다. 윤석열에 못 가는 거지.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너 갈 거야? 나 안 가. 이래버리면 말해봐요. 본인 집의 사정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인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인이 롯데월드 이제 놀러 가기로 했었어. 롯데월드 롯데월드가 하나 갔어요. 틀어졌어. 네. 부인이 난 안 가. 그러면 자기가 애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했어. 가 안 가. 그때 가면 끝장이야. 이거 끝장이랍니다. 이렇게 사사롭게 해석을 해야 돼. 맞을 거예요. 사사롭게 해석하면 거의 맞을 거야. 아유.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내에 있을 때도 술을 그렇게 들이마셨는데 해외 나가면 술을 한 두세 배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이 더 없으니까. 아니 그 전용기에 소주 짝으로 갖다 놨잖아. 술병에 나왔잖아. 들어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냥 술병에 쳐 박아놓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업무 처리 빨리빨리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김건희가? 해서 이제 저렇게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 전용기에 그 소주 참 있어요. 짝으로 갖다 놨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잔바리 이슈. 뭐 지금부터 저희가 잔바리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국정감사 이슈 중 가장 잔바리 이슈입니다. 국정감사장에 고릴라가 출몰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러운 고릴라라서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고릴라가
태어나는 과정 뭐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신 부분이 이제 논란 국감 중인 거죠? 앞에서 계속 뭐 하고 있는데 질의응답. 이 플랫폼과 되게 정성스럽게 굉장히 정성스러워. 야, 잘 그리네. 야, 뭐야 저게? 국힘 어. 유영하 의원입니다. 박근혜 퀴즈 네. 검사 출신. 네. 검사 출신 박근혜 와. 퀴즈 유영아. 야, 근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러니까요. 심지어 고릴라 검색해서 띄워놓고 정성스럽게 네. 대구 달서갑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말 고릴라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려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렸대요 고릴라를? 일단 여러 언론에서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네. 유영하 의원의 매체에 대한 답변은 미안합니다. 별 입장이 없습니다. 아. 라고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릴라. 와, 실제 검색을 해서 띄워놓고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성스럽게. 네, 요것도 해석이 어렵죠. 아니 근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잘 그리고 어. 좀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정성이 있어요. 이거 샥샥샥샥 색칠까지 지금 네. 대생 비슷하게 이렇게 색을 다 칠해놨는데 저도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고릴라. 왜 고릴라를 선택해서 저렇게 그렸을까? 어. 저게 무슨 동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저게 이제 끌렸으니까 고릴라를 본인이 쳐서 네. 그리고 싶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토끼, 고양이 좀 귀여운 동물들도 많은데 고릴라. 왜 하필 고릴라냐? 제가 어제 새벽 요거는 네, 못 풀겠네요. 새벽 요거는. 1시까지 박근혜 고릴라도 찾아봤는데 그 어떤 연관성도 나오진 아, 않더라고요. 박근혜와 고릴라 고릴라 연관성. 연관성. 아, 고릴라요. 그럼 이거 근데 이건 있어요. 미국으로. 백재건 칼럼이라고 아시죠? 아. 동물 관상으로 얼굴 네네. 보는. 예, 한덕수 기린으로 얘기하는 사람. 네, 그분이 그 작년 8월 28일 날 이런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고릴라상 윤한홍 의원 권력 가득 이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윤한홍 어. 의원은 얼굴이 고릴라상이라는 거예요. 오. 권력욕이 가득한 사람이다. 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유영하 의원이 갑자기 윤한홍 의원 얘기가 생각이 났거나 어. 윤한홍 의원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고릴라를 떠올렸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 또 하나는 윤한홍. 그 전날에 그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랑 막 싸우고 막 그랬을 때 네. 돌아다닌 사진 중에 하나가 명태균 얼굴과 오랑우탄인지 고릴라인지 얼굴이 세 개가 같이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었어요. 오.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저도 이거 좀 생각을 깊이 해봤거든요. 네. 좋아. 이게 약간 외교 정치학적 심리학적 용어로 방안의 고릴라라는 게 있대요. 어. 막 이렇게 모두가 그래. 불편해하는데 언급하지 않는 걸 고릴라로 표현하는 게 있대. 그래서 그거를 그건 모르겠는데 그 존재가 뭐야? 무슨 상관이? 그 존재가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특정한 게 아니라 심리 상태를. 정치적으로 모두가 불편해하는 건 문제인데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는다는 용어가 있어요. 아, 방안의 뭐 불편한 이게 지시 같은 거. 정무 내가 보기엔 정무위에서 자기 맞은편에 앉는 누군가가 고릴라처럼 보였겠지. 아, 그러기에는 너무 정성스럽게 그랬어. 아니 실제 그러지 않으면 이 얼굴이 나올 리가 없어요. 네. 내가 사진을 찾아볼 테니까. 뭐 어떤 해석보다 팩트는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갑자기 무슨 그게 정확한 고릴라를 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심각한데요. 이거를 가벼이 다뤄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자를 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런 자를 박근혜가 그렇게 국회의원 만들려고 얼마나 그렇죠. 애를 많이 썼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나가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해석이 어렵다. 그런 네. 얘기 좀 하지 마. 자, 잔잔바리 이슈는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묵직한 국감 이슈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주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죠.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범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 북한에 대신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허위 준술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어 술 파티 등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바로 감옥에 쳐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됐던 날이 2023년 5월 17일입니다. 예. 그날 오전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회장을 접견하러 갔고 당시 둘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페트병에 술 담아서 준비해라. 변호사 통해 가지고 검사한테 말하면 돼. 이렇게. 이거 법무부가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녹취록을. 네, 이거는 뭐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법무부가 미치지 않고서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이지. 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감장에서 박상용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역시 또 오만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함께 보시죠. 또 김성태 씨도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 검사는 박상영 검사 담당 검사겠죠. 김성태 씨가 그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증한 걸까요? 아니, 확인되신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확인되신 게 있어야 그걸 제가 묻지 마시고 대답을 드리죠.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그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아니, 아니 거짓말을 그 국민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있지도 않은 발언에 검사가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죠.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는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아니, 답변을 하시면 근거가 되지. 뭐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저 그러니까 짜증내. 외부음식이 반입, 주도관이 외부음식 반입된 적 있고 저기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성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성태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요. 그럼 이 지시에 대해서 그 검사가 본인을 지칭하는 검사냐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걸 왜 전혀 뭡니까?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죠. 전혀 뭐 사실 무근인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보고하면서 마지막에도 여기서 법기술 들어간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인식의 영역으로 아하. 싹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낸 것 같아. 네. 자신 있었으면 사실 묵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해야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지.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알고 있 인식의 영역으로 쓱 법기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이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어.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어제가 이제 대검찰청이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현직 검사들, 특히나 이제 뭐 대검 과장들, 그러니까 검사장급들이 줄지어 나와서 앉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네. 뭐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고요. 예, 거기 와 있는 검사들이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감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뭐냐면 네. 의원이 질의할 때 뒤에서 자기들끼리 휘죽휘죽 웃는다든지, 아니면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서 그때 증인으로 어제 증인을 출석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말 그대로 거만했습니다. 거만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직무대행한테 질의를 한 것 중에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쭉 지적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이거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질의를 하니까 그 내란 당시에 그 관련 검사들을 선관위로 보낸 걸로 의심받고 있는 그 허정 네. 지금은 연수원 교수인데 네. 과학수사부장 있잖아요. 네. 그분은 뒤에서 이제 그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와. 지적을 받았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네. 증인의 태도가 뭐냐 지적을 받으니까 일어나서 공손하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공소 취소를 언급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조롱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거를 뭐 이제 직급을 가지고 사람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검사라는 조직은 와. 전네들의 조직은 뭐 직급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사실 박상용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이 저러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어제 그 출석한 검사 증인들의 오만함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 자기들을 건드릴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서야 당연히 겁나지.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오만하게 나오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잠깐 뭐 까불어 봐야 너네들은 안 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까부는 거야, 쟤네들이. 뭐 어쩔 건데라는 어쩔 마인드로. 건데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제 그 검사 중에 한 명은 그 이제 검찰청 해체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법정들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정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라 본인이 추측하는 문제들을 언급을 하면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모든 책임은 입법자인 국회의원님들이 져야 한다. 라고 사실상 거의 뭐 국회의원들 협박하는 수준의 발언까지. 그렇게 그럼 지금 예. 발생하는 문제는 지들이 책임졌어? 안 그러네. 졌잖아, 너네들. 그리고 지금 박상용 검사가 지금 장경태 의원한테 뭐 그 확인했냐는 식으로 자꾸 따져 묻잖아요. 네. 그 증인이 지금 따져 묻는 자리도 아니거니와. 그렇습니다. 아니 법무부 감찰 보고서 질문을 하는데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은 박상용 검사 말대로 하면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법무부를 직접 들어봤냐는 못 거. 믿겠다는 그럼 법무부를 거죠. 지금 의심하는 건데 본인이 네. 의심하는 조직에 왜 직장을 왜 다닙니까 검사로?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예. 근데 박상용 검사 제가 보니까 이제 아마 수사에 좀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수사받을 일밖에 아마 없을 텐데 굉장히 좀 표정은 네. 약간의 그 좀 위축된 모습도 저는 살짝 좀 읽었습니까? 읽었어가지고 불안감? 처음에는 막 쌩글쌩글 웃으면서 좀 이렇게 신나 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표정은 살짝 좀 그늘이 좀 그늘 보이기도 있어요? 하는 살짝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안부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공모를 해서 북한에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공모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성태하고도 친하고 북한 실정도 잘하는 사람이야. 네. 예, 안부수. 사람 예. 이름입니다. 네. 안부수. 근데 안부수가요. 800만 달러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거 쌍방울의 투자 목적의 돈이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진술을 딱 바꿉니다. 그 8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를 위한 비용이었다. 딱 진술을 바꿔요. 예. 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회유 때문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에. 그렇습니다. 네, 검사와 김성태 쪽 쌍방울 측으로부터 안부수 딸을 위한 오피스텔을 제공을 받았고 검찰 진술 세미나에도 안부수가 참석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박상용이가 안부수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사실을 예. 아주 억울하게 자백을 했어요 어제. 어제 예, 예. 박상용이 직접. 박상용이가 아주 억울하지만 어쩔 도리 없이 자백 비슷하게 해버렸습니다. 예. 네. 박상용이는 안부수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특혜를 줬다면 우리는 회유가 있었나 보다. 그럼요. 더 의심을 할 수가 네. 있겠죠.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월 21일 출정 일지에 5시 5분에 안부수의 딸이 검사실에 와서 안부수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고 조사 중인 가족면회는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 만남이라고 교도관이 작성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안부수의 딸의 이 접견을 허용했습니까 검사로서? 네, 그때 당시 안부수 씨가 조사 중에 그 자신의 휴대폰을 딸 집에다 있냐는 말씀. 뒀다고 해서 딸한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만나고 증거로 허용했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근데 전혀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안부수 씨의 진술이 부목되는 과정 있죠. 들어가죠. 예, 전혀 아닙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문제가 왜 없어? 이거 불법이야. 야 이거 불법이라고. 구속된 범죄자가 검찰에 와 있는데 네. 거기서 가족 면회를 해? 야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검찰청 내에서는 사실 면회가 다 전면 금지예요. 예, 당연히 금지인 거고 면회라는 것은 교도관의 그 통제하에 있는 곳 교정시설에서만 가능한 거고 예. 검찰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사를 위한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이 됩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그 변호사가 아닌 그러니까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이 아닌 네. 일반인의 접견은 무조건 불어요. 그렇겠죠. 이거 자체가 위법이고. 네. 그리고 방금 저 영상에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네. 저 영상을 보면 안부수의 이제 출정 일지입니다. 네. 몇 호로 왔다가 몇 호로 네, 갔고 출정 일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몇 호로 왔다가 위에가 이제 몇 호로 원본이고 넘어갔고. 위에가 원본이 안 보여서 밑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 앞에 보면 1425 그다음에 358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네. 그 뭐 시간대별로 움직인 내용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건데 저거는 이제 출정 일지를 현장에서 작성한 출정 일지를 복귀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제일 오른쪽에 비고란에 써져 있잖아요. 네, 가지고 비고란 찾아서 읽어주세요. 비고란에 어떻게 적혀 있냐? 1313호실로 전실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 이라고 적혔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엄청 면회함. 구체적으로 적어놨네. 그러니까 1425호에서 소환을 했고 했다가 소환을 하지 않았던 1313호실에서 좀 데리고 와. 그래서 1313호실 간 거예요. 갔고 거기서 박상용 검사가 딸과의 면회를 주선해줬고 그거를 교도관들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취지인데 네. 예, 저게 원래는 현장에서 교도관들이 종이에다가 손을 적습니다. 교도관들이 예, 그 자리에서 상황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손을 적은 거고 네. 손을 적은 내용을 나중에 복귀해서 저렇게 셀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에서 확인한 거는 손으로 적은 원본도 확인을 했고 저 비고란에 적은 내용도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에 그 뭐 오타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한 명당 그 교도관이 2명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이 작정을 하고 내가 이거를 왜곡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들어오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곡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겠네요. 어제 박상용은 본인이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23년 2월 3월에 핸드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부수 핸드폰을 그 임의 제출로 받아서 확인을 하고 다시 환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딸이 갖다 주고 가져가고를 했던 거예요. 검찰청에 와서. 23년 2, 3월에요? 2, 3월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일 거라 착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와가지고 왔다가 잠깐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들고 있었던 건 6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 질의가 끝나고 네. 저 질의가 끝나고 장경태 의원이 다시 맞춰보니 일자가 다르니까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야 핸드폰은 2, 3월인데 이건 6월이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박상용이 저 메모가 잘못된 겁니다. 교도관의 메모가. 교도관의 메모가 예.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메모가 잘못될 수 없다라는 그 전항을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는 교도관이 적은 것도 잘못이다. 그 믿을 수 없다.
녹취록 나온 것도 믿을 수 없다. 와, 그냥 진짜. 아니 모두 다 부인으로 그냥 일관하고 와, 있어요. 진짜 대단. 야,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내가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뭐 아니, 이러면은. 그리고 와, 무섭다, 무서워. 전화를 갖다 주러 왔으면 그냥 전화만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꼭 만나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서는 45분이나 만나게 해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안보수 씨 딸이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아버지가 되게 억울하고 아버지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다가 그때까지 아버지가 좀 버텼거든요. 안보수 씨가. 예. 그러다가 쌍방울 측에서 안보수 씨 딸한테 오피스텔을 내줘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말이 바뀌어버려요. 진술이 바뀐다. 네, 진술이 바뀌어버리죠. 네. 저기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저기 약간 윤석열과 비슷한 겁니다. 윤석열도 어떤 객관적 와. 진실이 드러나도 그 진실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윤석열 육성 나올 때도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저것도 지 성대모사 한 사람이 맞아. 목소리 했다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것도 인정을 다행히도 했어요. 네. 근데 저 지금 그 문서 자체가 공문서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위조됐거나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박상용이 입증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긴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올 때까지 와서 이제 네. 거의 꼬리가 다 잡힌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듭니다. 야, 얘네들은 처음엔 부인해. 그러다 증거 들이면 그게 뭐가 딴소리, 문제야라고 해. 딴소리. 그렇지. 그러다가 자기가 앞뒤가 다른 거를 들이대면 그건 기록이 잘못됐다. 와, 이런 사람을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로 만나면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와 진짜 아, 진짜로 나는 속이 나는 터져서 항상 그 생각이 나서 자꾸 화가 나는 거거든.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실제로 그런 피해자들이 많죠. 많잖아, 많고. 실제로. 저 정도면 빠져나갈 방법 자체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무기력함을 느낄 거 아니야.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아, 23년 5월 10일경에 박상용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 7명을 부릅니다. 공식 소환도 아니고 7명이 우르르 와요. 우르르 와가지고 한참을 머무다 갑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그 대지신문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대지신문 조서에서 전부 다 이화영이 나쁜 놈이에요. 이화영이 돈 받았어요. 이화영이 우리 삥 뜯어갔어요. 이화영이 이랬어요. 라는 질의가 쫙 나와요. 아, 그러면 그 대지신문 일단은 그게 대여섯 명이 들어온 대지신문도 이례적이지만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직전이 5월 10일 날 1313호실에 다 모여서 뭐 했냐? 말 맞췄겠지. 네. 세미나. 그래서 그걸 그 대지신문을 가지고 들이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접견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3인 성호도 아니고 30인 성호다. 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아무것도 없다. 와, 진짜 그럴 것 같아. 무력감을 느끼고. 아, 진짜 이 나쁜 놈이야, 진짜. 진짜. 7명 불러. 그러면서 야, 너네 입 맞춰.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박상용이. 네. 여기 잠깐 좀 쉬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는 나가겠지. 나가면서 입 맞춰. 이렇게 쑥 나가겠지. 그리고 와서 자, 그러면은 대질신문 좀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본인은. 본인은 나가고요. 본인은 나가고 거기에 변호사를 넣습니다. 선임되지 않은 와, 누구의 변호사요? 김성태 측의 변호사죠. 근데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는 변호사를 거기에 동석시켜요. 아마 변호사가 다 대부분 작업을 했을 테고. 그거는 네.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아니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변호사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해당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그 당시에 검찰청을 재집드나듯이 출입을 했고 김성태와 만났다라는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미 그 변호사가 공개됐으니까 수원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던 조전이라는 변호사는 네,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김성태 만났습니다. 만났고 심지어 이화영도 만났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화영이 만난 게 발각되니까 하는 얘기가 검찰청에 내가 한번 놀러 갔다가 복도에서 이화영을 만났어. 그래서 그냥 차 한잔 마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쯤 되면 이제 로스쿨에서 다 배우는 형사소송법을 다 이제 찢어버려야 될 상황까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를 뭐로 배웁니까? 공익의 대표자 그리고 객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누구를 처벌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유리한 증거가 나왔을 때는 그것도 제출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직업을 가진 게 검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검사들이 진술을 맞추고 누구를 죄를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고 앞장서서 사건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교과서 체계가 다 지금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이런 검사들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사를 하고 이런 사람 사회생활이라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이랑 딱 비슷한 거죠 이게 지금. 진짜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국감장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건강한 검찰 조직이라면 한두 명 정도는 나와서 야, 이거 솔직히 우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반성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 정상이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검찰을 비판할 때 아유, 일부 검찰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지. 네.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심지어 반발해. 그 얘기만 잠깐 하고 우리 변호사님 좀 보내드릴 텐데요. 네. 관본권 띠지 분실 사건 그리고 후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이 두 사건 더 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상설 특검이 수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은 도저히 이제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네. 상설 특검이 수사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지들 때문에 상설 특검 귀찮게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대놓고 합니다. 먼저 정성호 장관의 반발하는 현직 검사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 고검의 공봉숙 검사인데요.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 그건 나도 동의한다. 마지막은 나도 네. 그건 동의해. 불쾌하고 부당하다.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직 검사. 야, 이거 윤석열 정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성근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임성근 사단장의 사촌입니다. 예, 부산지검의 박철환 검사. 공봉숙 차장 의견에 한 점 이유 없이 전적으로 찬성한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행위가 온당한지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 근데 나는 얘네들 보면서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사건 다 덮어주던 검찰,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김건희 수사를 하려다가 좌천됐던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나 모르겠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네. 아니 어떻게 공무원 아닙니까, 검사가? 공무원이 대통령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국에는 검사가 아니라 법복을 입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질을 했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를 해왔다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 최욱임 씨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무슨 인내심이 있어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법복을 입은 채 정치질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아진 거고 네. 지금은 여전히 법복 입은 저는 정치질을 하고 있는 세력 아니냐. 네. 어떻게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지금 뭐 그 연호회 사건이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쿠팡 관련해서도 어미준에 대해서 내가 검사면은 진짜 한마디 할 것 같아. 너는 사실 내 선배도 아니다. 검찰에 왜 먹칠하느냐, 나 이럴 네. 것 같아. 그런데 문지석 검사를 비판을 합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장진영 검사입니다.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 자신의 의견만 정답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니 누구로부터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다. 해도 이 사람들은 그 안 봤나? 어미준이가 어떻게 불기소를 했는지 그 그러니까. 과정을 안 봤나? 그러니까 다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 봤을 리도. 매불쇼만 봐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데 그 관련해서 진짜로. 매불쇼 좀 봐라. 야. 아유. 그나마 조금 이거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특검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방금 나온 뉴스인데 도이치 불기소했잖아요, 검사들이. 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 도이치 불기소한 건도 수사를 따로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 위주로 수사팀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도이치를 왜 불기소했는지 그걸 들여다본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덮은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그렇게 거예요? 보여요 지금. 이거 우리가 항상 원했던 건데. 뭐 초장부터 얘기했던 거고 이거 하려고 사실 특별검사 한 거예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럼 너무 다행입니다. 덮어준 사람들을 다 색출해야죠. 네. 민중기 특검님 요새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바라던 부분입니다. 네. 꼭 좀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약 수사 관련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이쪽의 최고의 전문가는 뭐 뭐니 해도 사실 이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잖아. 네.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요즘 최혁진 의원님 어떠십니까? 예? 아니,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네. 국감 초기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예. 박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예. 신인규조차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신인규조차.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 네, 초반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우리 의원님에 대한 예. 비판의 여론, 예. 비판의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예. 왜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비판을 어떤 그룹들이 할 건지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예측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예상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네. 무슨 예. 적폐와 맞서 싸운다면 예. 그 예를 들어서 적폐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를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일견 이제. 뭐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예. 최혁진 의원이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예. 좀 파고들면 어떨까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신인규의 제 정치는 네.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내란 계엄에 기득권 그 특권 세력하고 싸우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요. 네. 당연히 뭐 조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강력하게 비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광장의 시민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권위주의적인 행태들이 좀 사라지고 정치의 문턱이 없어지고 옛날에 제가 딴 뭐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마당극, 탈춤판, 판소리판 보면은 그냥 서민들이 모여가지고 풍자와 해악으로 그 특권층을 비판하고 네. 막 하잖아요. 예. 그게 저는 살아있는 서민의 정치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날것으로 언어를 하면서 서민들의 목소리로 정치의 언어들을 좀 바꿔보고 싶었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진보적인 진영 안에서도 또 뭐 지식인층이라든가 또 점잖은 뭐 이런 것들 매너를 또 중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너무 희화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어쨌든 뭐 남대문 시장의 목소리로 동대문 시장의 목소리로 화로의 정치의 정치. 언어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저런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정치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네. 대한민국 판에 많아져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도 나가겠다. 근데 쟤네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층위에서 비판이 있겠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치적 언어들은 네.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냐면 네네네. 조이대 대법원장 그 사진 조현tom이 히데요시. 이거 예, 예, 그 부분에 예. 대한 이야기 예.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사실 많았고요. 네. 참고로 저는 뭐 그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사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과 정서가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해서 본질을 가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예 뭐 비판도 동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건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그 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냐면 대한민국의 특히 보수 성향인 분들이 더 심한데 이 리더라는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 있잖아요. 네. 자기에 대해서 풍자하는 거에도 파르르 떨면서 집단적으로 욕을 하면서 국민들을 모욕한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그걸 전하고 싶었어요. 이 네, 사람들이 네. 얼마나 위선적인 자들인지를 네. 한번 보여주겠다. 네. 아마 내가 이 말하면 뭐 난리가 날 텐데 그 정도로 난리를 칠 사람들이면 지금 경제가 다 무너지고 서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 것에 대해서 네. 송구에서 무안에서 또 내란 때 입은 모욕감 때문에 네. 얼굴을 못 들어야 정상인데 거기엔 눈 하나 깜짝하지 그러니까. 않죠. 오직 그림 하나 가지고 저렇게 떠는 사람들이. 음. 저는 이제 저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 특권층의 본질이다. 알겠습니다. 저들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예. 요거 짧게만 영어를 할 게 많은데 바로 가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바로 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최혁진 의원님께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보면서 저도 시원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부분을 지적을 좀 하는 거냐면 조이대의 본질만 지금 지적을 해도 이게 지금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뭐 사인회동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기반의 추측이라 저는 봐요. 물론 증거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 빌드업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니까 이제 상대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면서 지면을 또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진 드셨을 때 언론 지면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쫙 도배가 되면서 흐름이 글로 가면 이게 다룰 것들이 더 본질이 못 다뤄지면서 동시에 네. 또 상대 측에 빌미를 줘서 그것도 방어하다 보면 또 일주일이 금방 또 가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저는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럴 그런 수 생각을 있어요.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민주당이라면 좀 더 신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지금 개혁의 선봉에 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소속 비례이기 때문에 네. 판을 흔드는 건 제가 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수습을 하는 거는 민주당이 네. 알겠대요. 우리 저 의원님은 이제 국회에서 가장 비주류거든요. 무소속. 네. 아무튼 뭐 양쪽 의견은 뭐 다 들었으니까 네. 판단은 뭐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약 수사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최고의 권위자시니까. 예.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며칠 전에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 백희룡 경정이 그 백희룡 팀 꾸리지 않았습니까? 네. 작은 경찰서라고 해서 5명에서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 백희룡 경정은 간이 침대를 요청할 만큼 수사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백희룡 경정이 국감장에 나와서 수사를 하게 해줘야 수사 의지를 불태우지. 그리고 간이 침대? 그건 안 구해줘갖고 내 사비로 샀다. 라면서 불만을 또 토로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 갈등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죠. 너무나 속상합니다. 맞아요. 일단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킥스도 설치가 돼서 킥스 운영이 가능하니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킥스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겁니다. 지금 킥스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할 수가 없고요. 사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수사 형사들은 경찰관들은 그 간이 침대가 필수품입니다. 그게 무슨 뭐 사치품이 아니고요. 평생을 간이 침대와 함께 해왔습니다. 범인을 잠복해서 근거하는 일들이 많고 압수수색도 늦게까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수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대가 필수적이고요. 그걸 동부지검에 요청했는데 해당 품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비로 5개를 샀습니다. 한 개에 16만 8,500원입니다.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 너무 속상해 그런 진짜. 일들이 있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일단 제가 어제 증인 요청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국감장에 갔는데 백혜련 경정이 와 있길래 안면이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증인 요청해서 왔다. 그래서 요즘에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 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께 이왕 왔으니까 제가 잠깐 불러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불러서 물었더니 저렇게 얘기하셔서 맞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일단은 여기 나온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네. 킥스잖아요. 이제 정보 시스템에 지금 업무할 수 접촉이 있는.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거 없어도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가 수사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수사관들 한 서너 명 데리고 지금 하는데 백혜련 경정이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수사관들한테 그때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정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이 수사관들이 수사에 어쨌든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접근성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에다가 계속 이게 안 돼가지고 보니까 그 경찰청에다 이제 공문을 보냈대요. 그럼 그 공문 보내면 저게 허용되는 데까지 한 10일 걸린대요. 그러면 백혜련 경정 지금 간지 한 열흘 됐는데 또 10일 걸리면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저는 어떤 의혹이 있냐면 검찰이 무능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계속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아니, 너 시켜주면 수사 잘할 거라며. 근데 뭐 아무것도 못했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계속 물어보는 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배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던데 그런 정황이 뭐 있냐? 그게 뭐 있냐? 의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딱 받은 느낌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이 이 마약 수사가 심층적으로 깊어지고 확대되길 별로 원치 않는 것 같고 네. 어제 노골적으로 그걸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검찰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 이제 조선일보 등을 동원해가지고 백혜련 경정에 대한 모욕 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간이침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간이침대 거는 뭐냐 그랬더니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그건 이제 전혀 문제 근데 없고. 제가 침대나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전국에 있는 경찰들은 다 한다 이거죠. 네. 강력계 경찰들이 수사팀 꾸려지면은 거의 집에 못 들어가고 경찰서에서 밤잠을 자고 하니까 간이침대들을 기본적으로 놓는 건데 네. 그거 가지고도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어마어마한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같다는 의혹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마약 사건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진 걸 은폐 축소하는 것이 검찰 쪽의 일부 세력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업과 동시에 이것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하고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조선일보까지 나서가지고 집중적으로 백혜룡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제가 해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데 조현병 환자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우회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회화의 당시의 진술 기록은 그 이후에 검찰에서도 다 증거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회화의 진술 기록은 조현병 환자라는 이름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럼 우리 예전에 그런 사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변호사님들 아시겠지만 조현병을 알고 있는 어떤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진술의 의미가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조현병 환자도 약을 먹고 정상적인 멘탈에서는 오히려 더 예민해가지고 사람을 알아보거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과거에 조현병 환자의 증거 기록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 수사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고 마치 정신질환자를 강압 수사를 해서 증거 기록을 만든 것처럼 하고 네. 그 관련 조서를 가지고 해명을 하려고 하니 조서에는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이런 일이 저는 지금 대검 체계 내에서 윤석열 라인의 대검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의원님의 그 의혹이 맞다면 네. 결과는 굉장히 참혹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관봉권 사건도 그렇잖아요. 몇 개월이에요 지금. 이게 1월 달에 은폐 폐기가 됐잖아요. 어제 그제서야 밝혀진 거예요. 추미애 위원장님 질의를 통해서 최재현이 은폐를 지시했다라는 게 이게 몇 개월 만에 검찰이 그 정도로 무능하겠습니까? 아니 은폐 덮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상설특검 사건처럼 네. 검찰이 자신들의 연루돼 있는 비위를 스스로 수사한다라는 건 오늘 보셔서 알지만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그건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예, 근데 지금 그 합수단 구성에 당시에 인천지검 관련돼 있던 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겠냐? 검찰만 쏙 빼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합동 수사팀에 그 관세청 직원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 사실이에요? 어제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 증언을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그 직접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니라 그랬지만 관세청 직원이 들어와 있으면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매우 강력히 의심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조금 걱정이 크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왜 국면이 중요하게 이렇게 흐려질 때마다 매불쇼에서 한번 다룰 때마다 또 정리가 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또 우리 제가 너무 또 최욱 자제했습니다. 앵커님께서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제가 내일부터 너무 흐름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좌절했군요. 고맙습니다. 너무 내가 좀 좌절한 것 같아. 네. 좀 부끄러워지네요. 힘내야죠. 힘내야 예, 됩니다. 예. 만약에 진짜 어떤 큰 세력에 의해서 마약 수사가 무마가 되고 그랬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 완전 발본색원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어제 이제 제가 들었으니까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백혜련 경정이 열심히 마약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다 뭐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당시 남부지검의 형사팀, 마약 사건 담당팀은 굉장히 협조가 잘 돼서 오.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수사팀을 파괴를 하고 수사팀을 옮겼는데 빼고 네. 그 옮긴 곳에 최재현이 왔대네요. 관봉권 띠지의 최재현. 다시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협조가 백혜령 경정하고 협조가 어. 잘 되던 마약 수사 검찰팀이 있었대요. 네네. 그게 남부지검이에요? 예, 남부지검에 그 팀이 있었는데 어. 한참 수사가 깊어지니까 갑자기 대검해지시겠죠. 이 어? 수사팀을 폭파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하던 검사들을 빼고 빼서 다른 검사를 투입을 해서 했는데 다른 검사 그 투입시켰어? 검사가 최재현이었대요. 최재현이가 투입됐대요? 예, 관봉권 띠지에. 그러면 새롭게 최재현이 와서 백혜령 경제가 합을 맞춰라라고 다시 만약에 이제 어제 그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 과거. 예, 그러면 이거는 깊이 파봐야 된다. 최재현은 관봉권 띠지에 연루가 돼 있는데 이 마약 사건 잘하던 검사들을 빼고 최재현을 보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시그널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예. 진짜. 그래.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라인이 있는 거고 그 예. 라인들이 움직이면서 검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나게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 예. 네. 근데 이 권력을 가진 누군가는 마약 수사가 밝혀지면 자기가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 덮을 것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최재현이었다면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관봉권 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출처를 밝혀내면은 난리가 나는 누군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 이걸 누군가 수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최재현이었다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백혜령 경정이 고지식한 면이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정말 유능한 수사관은 맞는 것 같아요. 관봉권 띠지 있잖아요. 단방에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백혜령 경정이었어요. 맞아. 세 가지 종류를 그때 매불쇼에서도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예리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이거 간단한 사건이다. 검찰이 이거 은폐했는데 누가 지시했는지 보고 그 지시한 사람이 승진됐으면 그 사람이 100% 그리고 승진됐으면 승진시킨 사람이 윗선이다. 이렇게 하면 이 수사는 아주 간결해진다라고 이야기한 게 예. 맞아요. 예. 예,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가르마를 탔었거든. 예, 1억 6,500만 원. 그냥 우리는 1억 6,500만 원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안에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네.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1억 6,500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의 종류가 중요한 거야. 세 갈래로 나눠야 돼. 맞아요. 이걸 하나로 합쳤다는 것은 이거는 수사를 무마하려는 거야. 하면서 이제 아주 예리하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쩌면 백혜령 경정이 다시 마약 사건을 깊숙하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불편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예. 검찰 내부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답을 모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그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누군가는 마약 수사가 활발히 진행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쳐요. 예. 그 중에 예.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예. 그러면 됐지 뭐. 임은정 지검장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발언 중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이제 백혜령 경정 마약 수사 이야기를 하기 사실은 이틀 전에 자기가 그 동부지검에다 연락해서 합수팀에다가 백혜령을 포함하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만 제가 가장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백혜령 경정이 지금 마약 수사 검찰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고민 끝에 사실 심우정의 최측근이었던 현재 직무대행이 밖에서 떠들고 다니게 하는 팔 바에는 합수팀 안에 들여다놓고 그냥 그 안에서 묶어두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어제 직무대행이 그 얘기를 한 것을 저는 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미 그 뭐 아직 뭐 임은정 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뭐 댓글에서도 뭐 빌런이니 뭐니 뭐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을 그렇게 거라고 비판할 만한 생각하고요. 근거는 저는 없다고 예. 보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애시당초부터 좋겠습니다. 진두지휘는 심우정 라인이 했기 때문에 네. 임은정 검사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을 텐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그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흔들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 수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지금 워낙 그 높은 분이 나와 계셔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불안합니다. 예. 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다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 다 스킵하고 높은 분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최혁진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릴라 같은 거 하지 말고 내일 고릴라 괜히 했어. 고릴라 괜히 했어. 왜 고릴라를 했어? 오늘 지금 이 특검 이슈를 못했어요. 특검 이슈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요거는 저희가 뭐 내일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권 이슈에 대한 이야기, 진짜 예민한 이야기. 아무도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들은 이분에게 다 떠넘기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구단, 정치계 8순 아닙니다. 정치계 세순 박지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최혁진 의원 우리 법사위 보배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센 초선 의원 아, 무소속인데 네. 진짜 잘해요. 아, 옆에 주진우 의원이 앉아 있는. 예, 힘들어하더라고 주진우 의원이. 거의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아 민주당도 참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요. 잘한다고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합니다. 제가 잘 알죠. 그런데 법사위가 민주당 일색으로 되면 안 돼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네. 또 무소속이 있어야 네.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몰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런 걸 잘 알면 매불쇼가 훨씬 더 잘 돼요. 아 그리고 아 제가 그런 게 좀 문제예요. 제가 이좀 진행이. 왜 또 좌석은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내가 보니까는 혼 좀 네. 내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노영희 변호사가 아주 화를 많이 냈어요. 예예예 맞습니다. 네. 제 무죄를 받아줬다니까. 알았어요. 네 오늘 뭐 중요한 이야기 나눌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정상회담 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상회담 계속해서 앞으로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성사 여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북 전문가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건 만납니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납니까? 저는 만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와 사실 대북 전문가가 제가 더 아니고 뭐 정세현 전 장관이나 문정인 교수, 임동원 원장 우리 6인의 멤버들인데 저는 실무 경험을 가졌어요. 그리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2달 만에 8.15 때 제가 평양을 가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3시간 반 동안을 와인을 들면서 모든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2가지 유훈을 받았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 김정일의 유훈, 김정은한테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 유훈이 뭐냐? 뭡니까? 첫째도 미국, 둘째도 미국이에요. 아 미국. 첫째,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두 번째, 생션,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라 인민들한테.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잘 됐지만은 하노이 회담에서 아주 망신당했죠. 배신감을 가져요. 네. 트럼프한테 귀싸대기 얻어맞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군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냅니다. 지금. 보내는데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유훈 통치의 2가지를 풀어주더라고요. 트럼프가. 첫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와. 그래 김정은은 비핵화란 말 쓰지 마라. 우리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과 핵 감축, 군축 회담을 할 때지 비핵화 회담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인정해 주는 게 좋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 또 논란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인도나 파키스탄 보세요. 예예. 국제적 공인은 안 됐지만은 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보수 TV한테서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고 하느냐. 그거 봐요. 아이고. 나한테 묻지 말고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라. 그러나 야 정치 구단입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등에서는 드라이하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진짜 김정은이 요구하는 2가지를 트럼프가 탁 던져주잖아요. 핵 보유 국가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면은 제재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와. 다 내줬네. 다 내줬어. 엄청난 거예요. 다 내줬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핵 보유국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고 제재 해제를 받아낸다고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 계산으로서는 지금 미국 재무상하고 중국 부총리가 만나서 관세 협상 등 잘 풀렸더라고요. 네. 경주에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진핑한테 그렇게 뉴스 포커스를 맞춰줄 생각이 없어요.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덮어야 되는구나. 트럼프. 내가 스타가 돼야 된다. 언론 독점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처럼. 네. 그러네. 아니 그 의원님.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또 나는데 아니 트럼프는 북한은 제재 다 풀어주고 우리한테는 3,500억 달러 강탈해 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핵 만들까요 우리도? 절대 들어주면 안 돼요. 지금 김영범 정책실장이나 김정권 우리 산업부 장관 등이 잘 협상하고 있는데 네. 아니 500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분납이라도 하라잖아요. 분납. 이재명 대통령도 배짱 낼 때는 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시민 작가 네. 전 장관이 미군 데려가라. 철수하려면 해라. 우리 관세 못 내겠다. 예. 이렇게 한번 버텨보자. 그래야 돼요. 미군은 우리 필요성에 의거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택 미군 기지를 만들어줬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네. 절대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기분 나쁘죠? 예, 기분이 너무 나빠서. 요거는 그건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보수에서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을 딱 취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 자신감을 갖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좋다. 어때? 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어땠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이상경 차관 나가라고 있다고. 아니 그거 말고. 그 자꾸만 수세적인 입장. 자꾸 아니죠. 저는 후퇴하려는 정책. 저는 오늘 세 번째 방송에 나왔는데 네. 이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매일 한두 번 나가요. 네.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아파트 입시 병역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군대 가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남았어요. 5,200만 국민이 아파트 한 채 자식 입시에 관심이 많은데 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제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에서 반드시 아파트 대란, 부동산 대란 나온다. 당신들 오세훈 시장, 우리 여의도 아파트도 60층으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네. 서울 시내 뭐 50층, 60층 다 짓는다고 해놓고 인건비, 건축 자재비가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란 나온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네. 이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은 네. 우리는 과거 윤석열이처럼 3년 내내 문재인 정부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하자. 해결해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당당하게 하자는 후퇴하지 거예요. 마시고. 네. 아시겠죠? 그러나 반에다가 애교 부렸다.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은 조심해야죠. 말은 조심해야 돼요. 네네. 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실수를 안 해요. 실수하지 어허. 말고 네. 대중과 잘 그- 소통하면서 5,200만 국민들의 비위를 상하는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대개 꼬리가 잡히는데 그걸 네. 조심하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인물이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네. 이야기입니다. 예. 그 딸 결혼식 관련.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딸이 결혼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하는 거냐? 피감기가 무슨 수금하냐? 막 이런 비판이 일었어요. 그러자 이제 최민희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다시 이거 돌려주려고 했던 거다. 근데 봤더니 그 텔레그램 속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근데 이준석한테 실제로 돌려줬더라고요, 돈을.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 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위원장 사퇴하라고 어떻게 보고 그런데 계십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 정책 공격하다가 자기가 6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집하고 바꾸자. 자기 돈은 얼마 안 된다. 6채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다 아파트 보유 관계를 전수조사해보자 하니까 100 죽어요. 그런데 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 사랑제에서 한 거 딸 결혼. 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최혁진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평 군수 출신 김성교 의원. 네. 김성교. 김건희 꼬북노릇 하면서 고속도로 관계 압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사람이 알려져 있죠. 지난 주일에 자식 결혼시키면서 호화 호텔에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아, 그랬어요. 많이 많이. 자기들은 그런 짓 하면서 호화 호텔보다 국회 사랑제는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두둔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려고 리스트 작성해서 돌려준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알겠습니다. 장동혁이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거나 네. 국민의힘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뭐 김영란법 위반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 네.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왜요? 자기도 돈 보내놓고 50만 원. 어. 그걸 얘기해? 뭐 벤츠 타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네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그것을 인정하고 돌려주는 용기 네. 평가하자 이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 차제에 네. 우리 정치인들이나 네. 고위공직자나 그렇게 호화 결혼식보다는 진짜 조심스러운 결혼식을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혹시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 지점은 뭐 다 저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과방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피감 기관들 뭐 알렸냐 안 알렸냐 이게 처음에 좀 논란이 됐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화환도 보내고 이래서 이제 아마 네.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돌려주신 거는 참 잘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뭐 보좌진 통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네네. 개인적인 용무를 아. 개인을 통해서 한 게 또 맞느냐, 그러니까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 네네. 그런 얘기는 좀 일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아니 않나 말씀 중인데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 중인데요. 딸이 독립적 생활을 하면서 딸이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했다.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축의금이 들어왔으면은 딸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 보고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좌진 시켜서 철저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정치인이고 어떤 분들이 산하기관 또는 이해 충돌하는 기관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보좌진 좀 시킨 것이 그게 잘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일 수도 아니, 있고 진짜 잘못한 것은 아니 그게 저는 아니라 이 사람들이 김건희가 그런 짓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김건희랑 비교하는 건 좀 김건- 너무 그건 비교되는 나는 거 같고. 이배용 국가 교육위원장 네. 이화여대 총장 한 사람이 거북입니다. 말이죠. 금거북이 사자면서 예. 국가 교육위원장 되고 그 뭐 군걸 데리고 다니는 네. 이런 것은 아니 근데 아무 비교 말도 대상이 못하고. 김건희랑 돼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국민들의 눈높이를 두둔하는 저는 게 말씀을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지만은 네. 우리 자기 딸이 네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 골라서 돌려주자. 네. 이게 뭐가 나빠? 알겠어. 그거는 그 정도로 네, 뭐 이야기는 다 나왔어. 네. 딱 이야기 다 나왔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야기가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가. 저는 진짜 타협의 정치를 항상 하는 항상 사람이에요. 그 너무 강조해갖고 네, 제가 너무 강조하는데 화 많이 났었죠. 이번만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이대로 갑니까? 검찰 어. 일부 순회, 경찰 순회 다 내란 세력이에요. 어. 나는 윤석열이 오랫동안 모의를 해가지고 계엄을 했고 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전 모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급은 맞는지 모르지만은 다 법조인들이니까 그렇죠. 판사들의 꽃 중에 꽂힌 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자기 수석 재판연구관을 시키고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원 브로더스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4명인데 수원에서 3명 데려다 3명 데리고 왔잖아. 앉혀놓고 아, 3명. 다 기각시키자. 다 기각시켰다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보세요. 어제도 얘기하잖아요. 예. 만약 CCTV가 그렇게 공개됐다고 하면 한덕수는 파면이다. 이게 정의. 얘기했잖아. 문영배 재판관님이. 나 열불 터져서 말이죠. 열불 진짜 터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마지막에 저도 한번 열불 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조금 제 화가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는 내란 척결과 한창 싸울 때고 실제로 싸우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왜 곽상원 의원은 왜 김어준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유튜브하고 싸웁니까? 그것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아니 한 번 했으면 난 거기까지는 그래 그냥 그 정도 됐어. 근데 이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가 내란이 아니야. 유튜브야. 왜 그래? 힘 빼지 마. 왜냐? 언론은 이것만 부각시킬 거니까.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나는 이거 안 다루면 됩니다. 맞죠?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모든 의원이 뭐 다 잘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보수 언론이 이거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 왜 그래요 진짜? 곽상원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서 예. 어려운 종로에서 당선되는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저도 할 일을 해야지. 네. 왜 장인어른 얼굴을 깎는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네. 또 우리 민주당에 그런 사람도 하나 있구나 네. 하는 것은 양념으로 아니 뭐다 그냥 좋은데요. 눈 감고 넘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조선일보에 가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알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편 활용되잖아. 인터뷰 봤어요. 왜 그래요, 진짜? 예.
아유 그 말씀 잘하시던 분이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사의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저라고 그럼 쉽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말씀 전하지 말고. 아니 하지 말고. 후배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그러잖아요. 초선 의원이지만은 재혁진, 네. 박은정 나무당 의원이지만은 잘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그렇게 만인 앞에 아 죄송합니다. 네. 망신 주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잘못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 아니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란과 싸우면서 뭐 김어준 비판하고 유튜브 뭐 비판하고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게 건강한 거지.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이 유튜브와의 싸움인 것처럼 계속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저는 매불쇼나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매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부르자고. 아 그렇게 마무리가 아니. 아,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만 불러?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그것도 한 3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한 10분 하고 어서 가시라고 하죠. 네. 댓글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힘을 더 그 모았으면 자체가 좋겠는데. 영광이에요. 네. 제가 어디를 가도 매불쇼 재밌게 본다는 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든지 네. 자기가 성실하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지. 네. 나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제 입으로 어떻게 초선 박상원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 아 죄송합니다. 체급이 다릅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상원 의원 그 유튜버의 전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저는 박상원 의원 되게 불만이고요. 유감이 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본인이 어떤 뭐 누구의 사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현재 그 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하는 자리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만약에 정말 유튜브들하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싸우고 싶으면 왜 싸우는지 그 명분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그 납득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이 하는 행동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왜 싸우는지도 일단 모르겠고 어. 그다음에 그렇게 싸워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결론이 뭔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하세요. 그만해. 누구를 위한 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해. 알겠습니다. 자기 사이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지 말자.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자꾸 방어를 해준다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노무현 네. 대통령 되게 좋아하지만 사위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곧 알겠습니다. 네. 개관천선에서 돌아올 알겠습니다. 아,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럴까요? 요거는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또 이걸 이렇게 활용하네 이거 봐. 제가 언제 김어준은 비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판하라니까요. 매일 해도 돼 매일. 비판 좋다니까. 예. 오히려 건강하지. 그게 아니라 내란 척결을 하면서 비판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잖아. 그렇지. 왜 여기에 도구가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비판해요. 왜 안 합니까? 제가 조금 그거 포장을 하자면 그거 그러니까 좀. 어떤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튜브가 커지면서 그 책임,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걸 비판으로 우리가 소화를 하는 건데 비판해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튜브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여정에 네.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음. 그거와는 다른 형태더라도 더 국민들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비판은 유튜브에 대해서 하지만 그게 그렇게 별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에 여기에 안 좋았어. 아 그래요? 아좀 항상 최욱 씨는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 많이 곤란하셨어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왜 그렇게 당하고 사냐고. 죄송합니다. 희생자 프레임으로. 정치인의 최고는 동정표거든요. 동정표로 갑니다. 정말 정치구단이에요. 아주 내가 못 당하겠어요. 그거를 지금 정치구단. 신기하게 망가뜨려놨네요. 정청래 대표가 정치구단.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했대요. 네. 박지원 의원은 정치 9단이 아니라 12단이다. 정치 12단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12단은 없고 네. 겸손해야죠. 겸손합니다. 저의 미덕과 가장 큰 장점이 겸손입니다. 그건 아니다. 늘 자랑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